주인공인 줄 알았던 아이돌의 죽음, 이색의 환생, 복수, 그리고 파격적인 결말로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화제작인 최애의 아이는 마지막에 큰 비난에 직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작품이 너무 화제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작품이 평범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평범한 이면의 배경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작품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고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인 아이가 임신한 채로 진찰받으러 오면서 시작되죠. 아이는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했고 고로는 그녀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지만 어느 날 의문의 스토커에게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고로는 아이가 낳은 아이 호시노 아쿠아로 환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쿠아의 쌍둥이 동생은 그의 예전 환자였던 살인아였던 것이죠. 이렇게 희한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삶이 시작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스토커에 의해 아이가 살해당하고 아쿠아는 그 진범을 잡기 위해서 연예계에 뛰어듭니다. 왜 이 작품이 화제가 되었을까요? 드라마, 미스터리, 러브 코미디, 이세계물까지 잘 팔리는 장르의 요소를 모두 모아서 흥미진진하게 풀어냈기 때문이죠. 특히 연예계의 어두운 현실과 고로의 환생 설정이 더해지면서 평범한 성장 스토리를 미스터리로 감싼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고로, 아이가 죽으면서 본격적이 됩니다. 전생의 주인공과 아이를 죽인 스토커의 정체, 그리고 스토커를 조종한 흑막은 누구인지를 파헤치면서 이야기는 전개되지요. 이렇게만 보면 이야기가 무거워지겠죠? 이런 분위기를 풀어주는 것이 러브 코미디와 인간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캐릭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꾸준히 출연하면서 드라마를 쌓아갑니다. 예를 들어 카나와 에피소드는 드라마 촬영에 현실을 비춘과 동시에 아쿠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후 카나는 아쿠아와 얽히면서 연애 감정을 갖게 되고 아쿠아는 관찰 예능에 출연하면서 아카네란 직업상의 연인이 생기며 연애 노선은 3파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아카네가 미스터리 요소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의 몰입감은 점점 높아지죠. 게다가 여기에 전생 판타지 요소도 들어갔어요. 요즘 한일 양국에서 가장 뜨는 트렌드는 뭐니 해도 이세계물일 겁니다.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 현재의 내가 활약할 수 있는 이세계로 간다는 내용. 마찬가지로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의 아이로 태어난다는 설정은 아이돌 팬의 판타지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지요. 이 아이들은 단순한 아이돌 오타쿠가 아니라 최고의 예능인의 피를 이어받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기에 이세계물의 공식도 훌륭히 충족하지요. 히트 요소를 모두 모아 조립하는 능력은 작가 아가사카 아카의 장기이기도 하며 이 장기는 최후의 아이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됩니다. 중후반부까지 말이죠. 엄청난 몰입감으로 사회현상까지 일으켰던 이 작품은 어느샌가 이야기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안 좋은 의미로 파격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팬들이 미련을 싹 끊을 정도로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기획의 과잉과 통합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히트 요소를 너무 끌어다 모은 것이 탈이 난 것인지 무대편, 도쿄 블레이드 공연편에 들어서면서 장르 요소가 흩어지기 시작하죠.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모든 요소를 훌륭히 조합했다면 무대편 이후에는 이야기가 같이 굴러가지 않고 나열식으로 전개됩니다. 카나의 각성, 아카네의 각오, 아쿠아의 트라우마가 조화될 수 있음에도 조화되지 못하고 따로 진행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후 이야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편의주의적이라는 겁니다. 한 예로 이 중심에 있는 무대편의 조역 히메카와는 아쿠아가 자기 몰래 자기 DNA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너무 쉽게 협조합니다. 보통은 화를 내거나 아쿠아를 신뢰하지 않겠지요. 즉 그는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무리한 방식으로 아쿠아의 조력자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이야기는 전혀 수습되지 않았고 급기야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남용하는 현상마저 벌어지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란 말 그대로 신의 손이란 뜻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갑작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입니다. 정말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억지로 이어나갔다는 비판을 받게 마련이죠. 그 신의 손인 츠쿠요미는 모종의 이유로 인간 아이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왜 아쿠아 루비가 아이의 아이로 태어났는지, 왜 그녀가 계속 쌍둥이를 지켜보는지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고 맥거핀, 영화나 소설 등의 이야기 전개에서 중요한 듯 보이지만 실제 용도가 없는 설정이나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 작품의 진짜 문제점은 소화불량, 이야기의 기승전결에서 전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혹은 엉뚱한 전이 들어가는 바람에 벌어진 문제인 겁니다. 전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결도 틀어지기 마련이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복수에 뛰어든 아쿠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스터리에 휘말리는 루비,
여기까지는 훌륭한 전개였습니다만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전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아이의 죽음, 그리고 그녀의 유지를 이어받은 두 남매의 성장에서 시작하죠. 딸은 아이돌로서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고 아들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둘이 힘을 합쳐 연예계에서 뜨거나 혹은 범인을 잡거나, 그것도 아니면 딸은 아이돌로서 성공하고 아들은 성공적으로 범인을 밝혀 복수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전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쿠아와 루비 두 명이지만 결과적으로 루비는 미스터리 부문에서 제대로 활약하긴커녕 여러가지 복선을 회수하긴커녕 다 걷어차버리고 맙니다. 아마 원래는 루비가 미스터리에 합류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중에서 루비는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다는 설정,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설정이 있었거든요. 즉 범인의 공범을 유도하여 진범의 약점을 잡거나, 아쿠아는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범인의 허점을 만들거나, 혹은 범인 대결을 위한 아군 확보를 하는 역할을 맡기라고 한 것 같은데 결국 이 능력은 고작해야 AD를 매니저로 만드는 선에서 그쳤죠. 그렇다면 아쿠아는 어떨까요? 그는 이 미스터리를 홀로 끌고 가는 역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미스터리의 최고의 문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남매의 엄마인 아이를 죽인 아빠 카미키 히카루는 절대 참여할 만한 인간이 아닌 진성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이죠. 이를 깨달은 아쿠아는 카미키와 같이 죽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문제점이 한 번에 폭발하죠. 사람들이 성장물이나 러브 코미디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해피엔딩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는다면 비극 혹은 멜로드라마가 되겠죠. 이 작품은 카나와 아카네의 삼각관계가 시작되면서 전형적인 소년만 아픔 러브 코미디를 연출합니다. 작가가 작가인인 만큼 이 부분의 전개는 정말 훌륭했죠. 문제는 러브 코미디 장르인데도 주인공인 아쿠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러브 코미디는 커플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음에도 커플이 생기긴커녕 후보군이 모두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걸 보고 싶다고 말했던 아쿠아는 어른이 되지 못했고, 카나는 아쿠아의 최가 되지 못했으며, 아카네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아쿠아가 자신에게 기대지 않았다는 것에 슬퍼합니다. 루비는 전생에 짝사랑했던 선생님이 오빠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 남은 가족마저 잃어버리고 말죠. 왜 이런 결말이 나왔을까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클리셰, 상투적인 전개를 비틀어 제시하는 것으로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표지에 나와 누가 봐도 주인공으로 보였던 아이는 일본에서 스토커에게 살해당하고 말죠. 이런 충격적인 전개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고 작품은 놀라운 인기를 얻습니다. 문제는 이 작품이 엔딩까지 클리셰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죠. 러브 코미디의 추억들은 누구 하나 행복해지지 않았고, 범인은 결국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고, 아이의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죠. 훌륭한 어른이 되길 기대했던 아쿠아는 죽었고, 루비는 일단 아이돌이긴 하지만 마지막 화에서 사는 집에 평행으로 밀어볼 때 성공했다기보다는 그냥 아이돌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 작품은 클리셰를 모두 파괴해서 화제를 얻은 셈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인해 팬들이 크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일본 구글의 자동 완성에서는 심각하다, 너무하다 말이 나오며 일본 내에서 권마다 베스트셀러를 찍었음에도 마지막 거는 순위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이런 식으로 클리셰만 파괴하는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저는 너무 오락문적인 요소에만 충실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슈에이샤 점프 편집부의 스타일을 보면 매번 충격적인 전개, 새로운 캐릭터를 내면서 다음 편을 궁금하게 만들죠. 이것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재생산되면서 작품의 수요층을 끌어들입니다. 문제는 화제를 위해서 클리셰 파괴에만 신경 쓰는 나머지 SNS 반응만 신경 쓰다 보니 작품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때로는 수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클리셰를 깬 엔딩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던가 주술회전 등에서 기존의 클리셰를 깨는 엔딩이 나와버린 것이죠. 이는 SNS상에서 높은 조회수와 공유수를 기록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작품의 완성도를 낮춰버린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애아이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끌고 왔던 여러가지 인기 요소의 클리셰를 모조리 파괴함으로써 화제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반동으로 작품의 평가마저 무너져버린 것이죠. 점프 편집부의 고민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 발표된 각종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요즘 10대는 SNS에 빠져 만화를 안 읽는다는 이야기가 많고, 이러면 새로운 독자가 만화에 유입되지가 않지요. 설령 만화를 본다고 해도 웹툰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오래 잡아두기 위해선 SNS에 계속 공유해야 할 사건을 계속 만들어야 하고, 상업적 수완이 뛰어난 작가는 이를 알기에 히트 요소를 끌어다가 클리셰를 계속 파괴하다가 엔딩의 클리셰를 파괴하는 바람에, 혹은 수습이 안 되어 엔딩의 클리셰가 파괴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최애아이는 엔터테인먼트를 소재로 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엔터테인먼트의 형식을 잘 빌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 요소를 넣어서 화제를 모았기에 크게 성공했죠. 하지만 후에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말의 클리셰도 파괴하는 등 이야기의 작품마저 파괴하는 바람에 팬들이 실망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히트작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유튜브를 하는 저도 이해합니다만 작품이라는 것은 흥미롭고 자극적인 요소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 작품은 결말을 통해 기본적 이야기 구조와 구성, 그리고 개연성, 캐릭터의 일관성이 진정한 명작의 조건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줬죠. 그렇기에 팬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아쉬운 것이고요.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